그러면 16번 문제입니다. 문제 1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배수관, 그러니까 배수관하고 그 다음 이제 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명칭부터 요게 요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 이제 그 배수관, 배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그 위생기구, 멋지게 표현하면 위생기구라 그러죠. 물이 요렇게 흘러 나가죠. 흐름이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제 하수구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 배수 수직관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수평이죠. 수평. 배수 수평 지관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주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게 수직 수평인데, 그죠? 요게 수직 수평인데, 요게 주관, 주된 거고, 가지, 그렇죠? 나뭇가지 해서 지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파란, 요 점선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통기관. 예, 통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배수관 내에는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악취가 작용하고 또 가스가 작용하고 그 다음 벌레가 있죠. 벌레. 그죠? 그러니까 이 배수관 내에 악취가 돌아다닐 수 있고 냄새가 있고 그 다음 가스, 벌레 등이 있는데 일단 처리해 주는 게 그러니까 악취나 가스나 벌레 등이 실내로 유입되면 가스가 팍 차버리면 안 되겠죠. 왜 생기냐고요? 하수관에서 계속 유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트랩, 여기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S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부분에 물을 채워둔다 그 얘기죠. 요게 바로 뭐냐? 봉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엔 여기에 물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벌레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벌레가 기어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악취를 막을 수가 있다. 냄새를 막을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봉수다 그 얘기입니다. 봉수는 이제 됐고, 그러면 좋아요. 실내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봉수가 파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내로 막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 배수관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거, 여기 보세요. 공기와 조개, 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 통기관, 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인데 설치 목적이 뭐냐? 공기를 통하게 한다. 그러면 첫째가 공기를 통하게 하면 일단 냄새를 제거해서 우리 책에 나오는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죠. 청결 유지.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냄새를 제거를 하니까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이용해서 봉수 파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청결 유지란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통기관을 볼 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통기관을 설치해서 냄새를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팬이랑 연결해서 이 속에 있는 냄새를 다 제거를 한 그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기관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직 통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통기관을 보통 0.5m 이상에서 통기관을 여기 통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요거를 결합 통기관이라고 그래서 5개층마다 설치한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여기 하나 설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층마다 설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5개층마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게 위생기구가 요렇게 있으면 S트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P트랩이라고 그러고 S트랩 보통 위생기구가 2개에서 8개가 있으면 최상층 밑에 여기에 통기관을 요렇게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통기관을 요렇게 연결해 주는 게 루프 통기관, 회로 통기관이라 그러는데 위생기구 몇 개, 2개에서 18개를 처리할 수가 있다. 요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붙어서 그러니까 수직관에 가장 가까이 설치하는 위생기구 앞에 설치하는 걸 도피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 통기관은 여기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루프 통기관을 도와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이 결합 통기관 얘기했고 그 다음 수변 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수변 통기관은 바로 요거를 말합니다. 배수의 역할도 하고 배수 물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통기관 역할도 하는 걸 우리가 수변 통기관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여기 수직으로 요렇게 연결해주면 요 위에서 외기의 압력을 받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수변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이제 요런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 하나 더, 신정 통기관은 뭐냐, 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이어서 외기랑 연결을 합니다. 팬을 연결하는데 이 부분을 신정 통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 두 번째 봉수의 파괴 원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의 파괴 원인 해가지고 봉수가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내에 가스가 들어간다. 냄새가 들어간다. 그죠? 벌레가 유입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사이펀 작용은 압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봉수가 파괴되는 경우를 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자기 사이펀 작용은 만수라는 얘기가 어떤 경우냐면 주로 S트랩에서 여기 꽉 차 있다. 그러면 S트랩에서 물이 봉수가 쭉 빠져나가는
쭉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자기 사이펀 작용.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살짝 언급도 했는데 S트랩 상부에 여기에 이렇게 외기랑 연결을 하면 외기의 압력이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하면 여기 있던 봉수가 빠져나가질 않는다 그 얘기죠. 예?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뭐예요? 만수시 물이 꽉 차 있을 때 쭉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데 S트랩에서 통기관을 설치하면 봉수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그거를 딱 암기를 유도 사이펀 작용은 뭐라 그러냐? 흡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도 사이펀 작용은 마이너스 부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부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로 볼까요? 여기 배수관이 위생기구의 배수관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는 뭐냐면 물이 이제 더 이상 그릴 게 없네요. 색깔을 바꿔봅시다. 뭐냐면 물이 쭉 빠져나오다가 이만큼 빠져나왔어요. 이만큼. 물이 그 파이프죠. 파이프에 의해서 물이 이만큼 빠져나가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죠. 마이너스 압이라 부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봉수가 이렇게 쭉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얘기한 여기다가 도피 통기관 외부의 압력을 이렇게 받게 하면 봉수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그죠? 뭐를 설치한다? 도피 통기관. 이야, 이런 건 뭐라고 이해만 해. 재밌는 건 한번 이해를 하면 딱 외워지는데 재밌는 게 이해한 걸 잊어버려. 우리 젊은 나이에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유 나오면 유 하면 요게 도피 통기관이라고 외워두면 되게 유도 사이펀 작용은 도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때문에 부배압에서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출 역압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정압 그러니까 센 압력을 받을 때 발생한다. 우리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딱 차 있는데 여기는 물론 봉수가 있죠. 봉수가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무슨 힘을 받습니까? 진공 상태니까 압력을 받죠. 압력. 여기 센 압력을 받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정압이라고 표현해요. 센 압력을 받으니까 여기 있던 봉수가 거꾸로 밀려 나올 수 있다. 일로 밀려 나오면 골치 아프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분출작용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여기 물이 팍 누르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압력이 세지니까 이 압력이 봉수를 건드려서 위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원리가 분출작용, 역압작용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모세관 현상은 별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어디에 껴있냐? 우리 이거는 저기에 이제 더 이상 그릴 데가 없네요. 이렇게 있으면 S트랩 봉수가 이만큼 차 있는데 봉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껴 있다 그러면 모세관 현상 그죠? 모세관 현상이 뭐요? 모세관 현상이 요 따라서 물이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없어진다. 증박이 아니라 증발은
봉수의 깊이가 작은 데에다가 증발, 오래 비워두면 사용을 안 하면 증발이 되죠. 그죠? 증발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증발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배수트랩의 봉수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봉수가 파괴되는 거. 1번 자기 사이폰 작용은 만수시 물이 꽉 차 있을 때 봉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통기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S트랩에서 자기 사이폰 작용이 발생한다. S트랩에서. 답은 틀린 것, 그러니까 1번입니다. 유도 사이폰 작용은 부압일 때, 그죠? 압력을 받을 때, 예? 쭉쭉 압력을 받을 때, 부압일 때, 그러니까 물이 지나갔습니다. 물이 지나가면 진공 상태가 돼서 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유도 사이폰 작용, 봉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도피 통기관을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증발현상은 봉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트랩 봉수의 보급장치, 봉수를 치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 여갑, 분출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관 하단부에 통기관을 설치한다. 뭐 예를 들면 결합 통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설명을 먼저 한번 듣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란, 냉동기 그러면 우리 그 냉장, 냉동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통 뭐 이런 경우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흡수식은 말 그대로 흡수를 하는데, 흡수식은 말 그대로 냉매를 흡수한다 이런 뜻인데, 냉매라는 거는 차갑게 해주는 거, 물,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물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갑게 해주는 게 물이, 대표적인 게 물이고, 흡수제는 뭐냐,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합니다. 리튬 브로마이드, 내가 이거 왜 써드리겠죠? 왜냐하면 LIBR 외우는데 이것만 그대로 외우면 기억에 잘 안 남으니까 리튬 브로마이드 한번 읽어보면서 뭐냐? 물을 흡수한다 그 얘기예요. 리튬 브로마이드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특징이 여러분들 뭐가 있냐? 비등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끓는 점. 예? 끓는 점에서 비등점. 우리 물은 100도씨 되면 끓죠. 100도씨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보면 100도씨 정도 되면 뽀글뽀글 수증기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는 1265도가 됩니다. 그렇죠? 요 특징. 자, 일단은 이 증발기에서 수증기를 보내주면 증발했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수증기를 딱 보내주면 리튬 브로마이드를 뿌려주면 리튬 브로마이드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리튬 브로마이드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다 보내냐? 재생기에다가 보내는데, 여기는 열을 가하는 방법은 버너를 설치하거나, 열을 여기다가 가하면, 뜨거운 열을 가하면 100도씨 재면 수증기가 발생하죠.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100도씨가 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해버리고 밑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리튬 브로마이드가 남아있다. 그 얘기죠. 자, 어쨌든 뭐가 재생했다? 수증기를 재생했다. 그 얘기고, 그러면 다시 이 수증기를 어디로 보내냐? 응축기로 보내주면 수증기가 여기에 쫙 들어와 있는데, 냉각탑에 의해서 차가운 물이 쭉 들어오면, 여기 이 관에 차가운 물이 슉 들어오는 순간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하죠. 그래서 물로 변해서 응축을 했다. 응축기가 됩니다. 되겠죠? 수증기가 뭐로 변했어요? 찬물하고 파이프에 찬물하고 만나니까 물로 변했다. 액화가 됐다. 그 얘기죠. 액화가 됐습니다. 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 물을 다시 증발기에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주냐? 우리 팽창 밸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참고로 팽창 밸브라는 걸 이용해서 분무를 합니다. 분무라는 말은 물을 쫙 뿌려주는 거. 예? 물을 쫙 우리 공 쏘면, 예? 노즐을 통해서 물이 분무가 되면 물이 분무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 뜨거운 관, 온도가 높은 관이 만나면 분무되어 있는 게, 그리고 진공 상태로 해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그죠? 지나가게 하면 이것이 수증기로 발생한다. 그래서 증발기가 됩니다. 잠깐. 그러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가는 건 다시 차가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뜨거운 물이랑 그 분무한 거 물이 만나니까 뜨거운 물을 만나니까 다시 수증기로 바뀌어서 일로 보내진다. 그 얘기죠. 되겠어요? 그래서 증발기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흡수기에 보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냉동기 역할을 하는 것을 흡수식. 왜 흡수식이죠? 리튬 브로마이드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 흡수를 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볼까? 증흡, 재응, 쟤는 응이다. 예? 재응해서 요 4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럼 7번. 다음 설명에 알맞는 냉동기. 자, 냉동기에 에어컨이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기계적 에너지는 압축식,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용한 거 아닌 열 에너지에 의해 냉동 효과를 얻는다. 열에 의해서. 구조는 증발기. 뭘 증발하면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 수증기를 리튬 브로마이드가 흡수를 하고 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서 수증기를 만들고, 또 그 차가운 물하고 접촉하면 또 액화가 된다. 액화. 그래서 증흡,
재응 해가지고 외워두세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의 공기 조화 방식 중 전공기 방식, 그러니까 전체가 공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다니엘 덕트 방식, 이중 멀티전 유닛 방식해서 여기는 전공기를 쓰는데, 펜콜 유닛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실에다가 틀을 설치해 놓고, 이제 여기는 뭐가 있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가고 이 안에, 이 내부에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는 거죠. 뜨거운 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기에 뭐가 있냐? 팬이 있어요. 팬. 예? 바람을, 송풍기가 있다 이거죠. 요게, 팬이 요게 돌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죠.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 팬 코일 유니트, 팬 코일 방식이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안에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팬으로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을 실내로 불어준다. 팬, 코일은 파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닛은 단위. 자, 답은 4번. 그 다음이, 그러면 19번 문제입니다. 어느 정강원에서 1m 떨어진 곳에 직각면의 조도가 200럭스일 때, 1m 떨어진 곳의 직각면의 조도가 200럭스일 때, 이 강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직각면의 조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가 뭐냐? 광원. 그러니까 우리 전구라고 표현하죠. 형광등 전구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요 면의 밝기를 조도라고 한다. 근데 조도는 E로 표현하고 단위는 럭스이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러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조도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조도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m 떨어진 위치의 조도를 기준으로 해서 2m를 떨어지면 어떻게 계산하냐? 2m 떨어진 위치의 조도 E는, 그죠? 럭스, 1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럭스를 기준으로 해서 2m를 떨어졌다 그러면 2의 자승,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2의 자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1m 떨어질 때 요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200럭스라고 그랬죠. 200럭스. 그러면 요 면의 조도, 그러니까 2m 떨어진 위치의 조도는 얼마냐? 요 면적에 대한 조도 200럭스를 거리가 2m라고 그랬죠. 2의 자승으로 나눠주면 답이 50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럭스에다 4를 곱하면 이 값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m일 때 200럭스라고 그랬으니까 2m일 때 2의 자승으로 나눠주면 바로 50럭스가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20번 내용입니다.
이동식 보도라고 써놨는데요. 이동식 보도. 이동식 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거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움직이는 거. 옳지 않은 것, 속도는 60에서 70m, 분당 1분에 60에서 70m 가면 굉장히 빠르죠. 답은 1번이 되네요. 30m per 민, 분당 30m 정도 가야 된다. 이상은 무리다. 역이나 공항, 우리 어디야, 지하철에도 보면 이동식 보도가 있죠. 수평으로 수송하는 데 사용한다. 경사도는 몇 도요? 경사도는 10% 이내로 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